반갑습니다. 8월 9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자, 지금 시간이 밤 11시가 좀 살짝 지났는데요. 제가 좀 늦게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뭐 좀 크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올릴 때 만약에 뭐 21선 근처까지를 최종 목표가로 보시고, 물론 뭐 일부 종목에 따라서는 21선을 돌파 살짝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종목은 21선 살짝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1선을 기준으로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십시오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께 댓글을 좀 남겼습니다. 어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바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종가상으로도 거의 한 10% 이상 15% 가까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또 최저점과 최고점을 계산하면 뭐 20% 이상 넘어간 종목도 많고요.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의 내용과 큰 흐름은 제 생각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왜 좀 더 주가는 외바닥 상승으로는 주가가 절대 추세적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왜? 다리 하나를 받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다리 2개 정도는 쌍바닥 정도를 만들어야만이 어느 정도 힘을 받고 21선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어제 영상이나 또는 댓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쌍바닥을 찍으러 한번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또는 그 지난 저점 일부 종목들은 지난 저점을 깨지 않고 지난 저점 살짝 위에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종목도 있고요. 또 일부 종목은 지난 저점 근처까지 올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일부 종목은 지난 저점을 살짝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가격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오늘 좀 21선 근처에 오면 좀 분할 매도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 하락은 언제 올 수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가 없고요. 대략 제가 보기엔 뭐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뭐 다음 주 후반이든 아니면 빠른 주 다음 주 초라도 좀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매매 동향,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뭐 좀 팔다가 오늘은 좀 관망하고 있죠. 근데 코스닥을 외국인이 987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기관도 같이 554억을 코스닥을 팔았죠. 근데 기관은 코스피도 팔아버렸습니다. 무려 2200억 가까이 팔아버렸는데요. 그거를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요. 개인은 더 간다라고 보고 들어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그리고 외국인 옵션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 옵션 동향을 보면, 콜을 20계약을 샀습니다만은 풋을 49계약을 또 샀습니다. 물론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어제는 뭐 거의 일단 제로 상태, 제로 베이스에서 오늘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외국인은 콜보다는 풋을 거의 배 이상을 많이 샀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을 기관하고 외국인이 같이 동시에 매도하는 거라든지, 코스피를 기관도 같이 팔았다든지, 외국인 옵션 동향이 풋을 더 많이 샀다든지, 이것만 놓고 봐도 저는 한 번 더 하락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께 환율 동향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환율 차트를 좀 많이 보여드렸죠. 자, 근데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께 환율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오랜만에요. 자, 제가 영상을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제가 할 줄 아직 방법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환율 차트 이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위에 있는 게 환율 차트고요. 아래에 있는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얼핏 봐도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시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은 한 차손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은 코스피 지수나 이런 코스닥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죠. 좀 더 가까이 한번 대보겠습니다. 환율 차트를요. 우선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만요. 아무래도 주봉이 좀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으니까 요 자리를 길게 지금 행보를 하다가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자리죠. 이 자리가 길게 행보를 하다가 환율이 1파 상승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이 채트가 안 되네. 1파 상승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2파 조정을 굉장히 길게 받았습니다. 2파 조정을요. 2파 조정을 길게 받는다는 얘기는 3파 상승 이후에 4파 조정을 짧게 받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 아시죠? 자, 2파 조정을 길게 받았기 때문에 3파 상승이 들어왔고 4파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요 지점이었습니다. 요 지점이요. 자, 요 지점이었죠. 그런 다음에 지금 눌림목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음봉 하나 나왔죠. 양봉, 1파 하락, 2파 상승, 3파 하락, 4파 상승, 그 다음에 5파 하락까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양봉이 강하게 뜨면서 이제 새로운 파동, 하락 파동은 이미 완료가 끝났죠. 5파까지. 1파 상승, 그 다음에 2파 조정, 보이시죠? 2파 조정. 지금은 3파 상승 구간입니다. 이 3파 상승 구간까지 왔는데, 지난 고점을 뚫었죠? 자, 고점을 뚫고 나서, 지금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윗꼬리가요. 자, 그러면 코스피는 어떻게 돼? 아랫꼬리가 달려 있겠죠, 당연히. 아랫꼬리가 보이시죠? 코스피는요. 아랫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다음 주에 환율이 음봉을 하나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윗꼬리 달린 거를 다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음봉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환율 차트는 지금은 3파 상승 구간이고요. 다시 한 번 더 눌림목이 잠깐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5파 상승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5파 상승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환율은 그 장중 고점이 한 125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충분히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심하면은 1280원이나 1300원 근처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1250까지는 좀 도달하지 않을까 환율이. 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번 고점을 뚫고 만약에 1250원까지 간다면 반대에 있는 코스피 지수는 이번 저점을 다시 한번 깰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지난번 저점이 코스피 지수가 얼마였었냐면 1891인데요. 이 1891을 깨고 다시 1800이나 1820이나 심하면 1750까지도 1760까지는 장중에 급하게 밀렸다 올 수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한 1800까지는 좀 밀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번에 오를 때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10% 이상 수익이 나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계속 요즘 삼성전자 차트를 가지고 좀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삼성전자가 일단 주봉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일봉은 지금 거의 바닥권이긴 한데, 주봉을 보면요, 가까이 한번 대보겠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지금 살짝 이탈했습니다. 주봉선으로요. 최소한 200일선 정도까지는 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요. 이 200일선은 물론 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주봉상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보조지표가 바닥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지금 이제 고점에서 거의 절반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주봉상 저는 삼성전자가 별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차트도 캔들도 더 빠져야 되고요. 근데 일봉은 지금 보조지표로는 지금 거의 침체권에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뭐 침체권에 왔다고 그냥 바닥에 다 노는 건 아니고요. 주봉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은 이렇게 며칠 동안 들어왔죠. 삼성전자도 오늘 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가 뭐 다음 주 초에 조금 더 반등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저점을 코스피가 깰 가능성이 높다. 한줄 차트를 기준을 잡았을 때 그거를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의 주봉이 보조지표도 그렇고 캔들도 그렇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을 살짝 이탈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부 이제 차익 실현을 하셨던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차익 실현이 미처 또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또는 차익 실현을 했다가 오늘 또 뭐 좀 빠지니까 또 중간에 어중간에 들어가신 분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다음 주 초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좀 최대한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을 좀 털어내고 다시 한 번 더 하락에 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며칠 전에 하락이 겁나게 나올 때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지 않습니까? 10%, 15% 기본적으로 훅 빠져버리니까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100%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올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한율 차트가 지금 아직 5파가 완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좀 더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여러분께서는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일반 개별주들은 이제 적당한 시점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현금을 쥐고 계시면서 다시 한번 하락에 W자 하행 주가라는 것은 아까 어제도 말씀드린 외바닥 상승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쌍바닥 이상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쌍바닥을 찍으러 오든지 아니면 이번 저점을 깨고 좀 더 내려가든지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번처럼 순식간에 10% 20%를 순식간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좀 시기가 애매하신 분들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일본 규제 관련주로 조금 자금을 몰빵은 하지 마시고 좀 이동을 좀 일부는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 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규제 관련주 한번 보겠는데요. 일본 규제 관련주 중에서도 좀 핵심 반도체 관련주들, 자, 그런 장비주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떤가.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솔브레인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솔브레인은 제가 여러분께 계속 요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트에 반드시 조정 심하다 좀 일부 넣어 두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이 들어왔고요, 3파 상승이 들어왔고 4파 눌림목이 들어왔고 지금은 5파 상승 구간이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5파 상승은 저는 여기까지 열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가격은 대략 한 9만원 전후에서 좀 운이 좋으면 9만 한 2, 3천원까지는 좀 최대치로 열려 있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이 종목은 5파가 끝납니다라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가격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솔브레인이 4.3%가 빠져서 71,000원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71,000원 정도에서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서요. 그 다음에 한 7만원 정도까지 일단 분할 매수를 좀 하시고요. 거기서 7만원이 살짝 깨진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69,000원은 이번에는 깨지 않을 듯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66,000원 근처까지 한번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때 왔었죠. 이번에는 69,000원 근처까지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최저점은요. 그 자리는 깨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솔브레인이 지금 오늘 종가 71,000원이니까 71,000원에서부터 69,000원 요 구간에서는 빠질 때마다 어디까지 내렸다가 돌아설지는 모르니까 좀 분할 매수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솔브레인 말고 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성도 오늘 여기 보시면요,
어제 급등한 이후에 구성도 제가 5파가 완료가 되고 하락 파동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1파 상승 이후에 다시 눌림목이 들어왔는데 쌍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어제 그제 급등이 들었다 그랬죠. 오늘은 요 대략 한 20일 정도 벌써 눈에 봐도 보이시죠? 요 20일 정도 요 선. 오늘 저점 9,990원 정도 또는 뭐 9,800원 정도 요 정도가 좀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성은요. 그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서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최소한 5파 상승, 짧게 소파동이라도 5파 상승 정도는 한번 먹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 요 구간에서 요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상당한 좀 시세를 내지 않을까. 오히려 주가는 개별주는 빠지고 있고 종합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나는 엉뚱한 데서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것은 100%는 없습니다. 100% 확률은 없지만 확률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높게 보고는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요. 그리고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도 제가 지속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면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자, 여기서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이 종목은 2파 조정을 짧게 받았기 때문에 2파 조정을 짧게 받았기 때문에 4파 조정을 굉장히 지루하게 길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좀 돌아서고 있죠. 이 종목도 5파 상승이 남아 있습니다. 5파 상승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거든. 여러분 매매하실 때. 그래서 일본 규제에 관련된 이 핵심 세 종목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다음 그 외에도 뭐 경인양행이나 SKC 솔믹스나 또는 캠트로스, 코롱인더 뭐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난번에 많이 올랐던 애국 소비 관련주 모나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이후에 4파 조정을 짧게 받았죠. 2파 조정을 길게 받았기 때문에 짧게 받고 5파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이 종목은. 자, 다시 3일 연속 하락이 나왔죠. 이 종목은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은 이렇게 외바닥으로 외바닥이죠. 외고점이죠. 자, 이렇게 한 방에 바로 무너지지 않고 보통 일반적으로 저보다 쌍봉이나 다중 고점을 찍으면서 무너지기 때문에 한 방에 아마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일본 규제 관련주로 다시 우리가 관심을 뭐 이렇게 이 자금이 몰리게 되면 이런 모나미 같은 종목도 다시 한 번 더 적어도 쌍봉 정도는 만들려고 가지 않을까. 지난번엔 8,950원이었는데 그 근처나 또는 뭐 9,000원을 살짝 돌파하는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고점이 낮아져서 그냥 이렇게 뭐 헤드앤숄딩을 해서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모나미는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모나미 같은 종목보다는 물론 모나미가 다시 한번 쌍봉을 찍을 가능성은 제가 열려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려면 이 반도체 핵심 관련주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모나미뿐만 아니고 이 신성통상 같은 종목도 많이 올랐었죠, 그동안에.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좀 눈여겨 한번 보시는데 부담스러우시 매매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반도체 소재 관련주, 핵심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틀리더라도 너무 뭘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 혹시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매매 구상을 하실 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반도체 일본 규제 관련주가 다시 돌아서고 일반 개별주나 종합지수가 빠지는 그 시점을 다음 주 월요일이 될지 다음 주 수요일이 될지 다음 주 금요일이 될지 제가 정확하게 그까지는 모릅니다.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올리면서 그때 이제는 끊겼습니다.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제가 다음 주 월요일 갑니다라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오늘 매도를 못하신 분들 일반 개별주로 오늘 매도를 다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혹시라도 빠져나올 기회를 준다면 네, 한번 좀 최대한 현금 비중을 높이시거나 또는 일부만 몰빵하지 말고 일본 규제 관련주로 좀 이동을 해보시는 것도 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본 규제 관련주로 이동하실 때 최대한 저점에서 잡으시고요. 손절선 정확하게 잡으시고 매매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